시기와 질투는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다. 설사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인간은 공평함과 불평등에 대해 아주 명확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 오스왈드는 이렇게 생각했다. 미국의 노조연합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보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확인할 수 있다. 페이와 치다도알지에서는 직원들이 그들의 사장이 얼마를 버는지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 각자가 몇 년을 일해야 사장의 1년 소득을 벌 수 있는지 혹은 몇 명의 소득을 모아야 사장 한 사람의 소득과 맞먹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당신들은 저기 위에, 우리는 저기 아래 하는 식의 비교에서 흥미로운 점들이 발견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사람들이 마치 올림픽의 은메달 수상자처럼 언제나 위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교적 급여가 낮은 단순 노무자, 청소부 같은 직업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소득이 불공평한지 의심을 품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다. 물론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 압박감과 표준 노동량을 감안해서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수입을 올릴 자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의 소득을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도 공평한 소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은 아직도 요원한 일로 보인다. 무엇이 공평한 것일까? 얼마의 소득이 공평한 것이고 얼마가 너무 많은 것인지 누가 결정해야 할까? 만약 공평한 급여를 판단하기 위한 중앙위원회라도 생긴다면 과연 그 위원회는 각 사람의 급여에 대해 어떤 잣대를 갖다 대야 할까? 실제로 다른 사람의 부유함을 시기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불공평하다는 느낌이다. 그런 질투는 누구나 알고 있듯 사회적인 금기이며 그래서 언제나 은밀하게 숨어서 피어난다. 1988년 영국의 워윅 대학 실험실에서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감정인 질투를 아주 인상적인 방법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옥스퍼드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존 지초와 워윅 대학의 교수 앤드류 오스왈드는 상당수의 학생과 직원을 대상으로 간단한 게임 실험을 실시했다. 전체적으로 18에서 48세의 116명이 29판 이상의 게임으로 이루어진 이 실험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미리 4명씩 팀을 만들고 나서 한 팀씩 방으로 들어가 4사람이 각각 컴퓨터 앞에 자리를 잡았다. 4사람 사이에는 서로 볼 수 없도록 칸막이를 설치했다. 4사람은 서로 접촉할 수 없었고 서로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각 참가자는 앞에 놓인 모니터를 통해 자기의 게임 머니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게임 머니가 변하는 상황까지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각 게이머는 완전히 익명이다. 즉 어느 것이 어느 쪽 사람의 게임 머니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게임 규칙은 금세 숙지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했다. 각 참가자가 단순한 게임을 통해서 도블론이라는 이름의 게임머니로 수익을 얻는다. 그 뒤 딴 게임머니는 게임이 끝나고 나면 진짜 영국 파운드로 환산해서 지급받게 된다. 이렇게 준비를 모두 마치고 게임이 시작되었다. 4명의 참가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각자의 실력대로 도블론을 얻었다. 첫 번째 게임이 끝나자 실험 진행자들은 무작위로 2게이머를 선발해서 500도블론을 추가로 지급했다. 순전히 랜덤한 선발이었고 4게이머는 각자 자기 모니터에서 한마디 설명도 없이 이루어지는 불공평한 모습을 보고 있었다. 보너스의 지급이 끝나고 나면 게임의 최종 라운드가 진행된다. 이 마지막 라운드에서 각 게이머는 자기 도블론을 내놓음으로써 익명으로 다른 게이머의 게임머니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실험을 진행한 학자들은 이 라운드를 버닝 스테이지라고 불렀다. 이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다른 게이머의 돈을 태워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게이머도 다른 게이머의 돈을 태우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었다. 다른 사람의 돈을 태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이익이 전혀 없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크게 손해보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돈도 조금이나마 지불해야 했다. 그렇지만 누구나 그런 일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지초와 오스왈드가 이 게임 실험을 통해 밝혀내려고 했던 문제는 이런 것이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줄이기 위해 자기 돈을 기꺼이 내놓으려 할까?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렇다였다. 연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을 정도로 확실한 대답이었다. 몇 판이 지나자 우리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의 돈을 태우기 위해 쓰는 비용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스왈드가 오늘날 다시 생각해도 놀랍다는 듯 말했다. 0.25파운드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재산 1파운드를 줄기 위해서는 자기 돈 25센트를 내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참가자들이 태우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지초와 오스왈드에게 그것은 몹시 놀라운 경험이었다. 경제학자로서 그들은 인간이 원초적으로 자기 자신의 부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실험을 통해 인간은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면 개인적인 손해조차도 감수한다는 명백한 증거를 발견했던 것이다. 모든 실험 참가자들에게 결정적인 판단의 기준은 공평함이라는 요인임에 틀림없었다.
무작위로 추출한 2명의 참가자에게 추가로 게임 머니를 지급함으로써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쫓아올 수 없을 만큼 앞서갈 수 있게 되었다. 불공평하다는 느낌과 손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동시에 생겨났다. 부당하게 더블론을 선물 받은 게이머들의 게임머니는 잔인할 정도로 강한 공격을 받았다. 아무 선물도 받지 못했던 참가자들이 열을 올려가며 불태워버렸던 것이다. 선물로 앞서 나가게 된 게이머들은 버닝 스테이지에서 특별한 방향 없이 태워버릴 상대를 결정했지만 선물을 받지 못한 게이머들은 오로지 부당한 보너스를 획득한 게이머들만을 공격했다. 오스왈드와 지초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이 앞선 위치에 도달한 사람들로부터 불을 빼앗으려는 이런 시도를 지위평등주의라고 불렀다. 이것은 마치 방금 자기를 따돌리고 공을 드리블하는 상대 공격수를 재빨리 뒤에서 낚아채는 축구 수비수를 연상시킨다. 오스왈드는 빈정거리듯 말했다. 가끔은 말이죠. 동료들과 내가 삶의 어두운 면을 연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삶은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직장에서 그리고 당연히 여기 대학에서도 어느 곳이나 질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질투는 인간적인 것입니다. 지위의 획득은 상당히 양면적인 행운이다. 더 높은 지위는 더욱 탄탄한 자의식, 자신의 삶에 대한 더 강한 결정권, 더 적은 스트레스, 더 좋은 건강, 그리고 더 긴 기대 수명을 안겨준다. 돈은 효과적이면서 사랑스러운 도구이다. 직접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높여줄 뿐 아니라 동시에 자신에게도 만족감을 안겨준다. 예를 들어 혼자 아이를 키우던 엄마가 복권에 당첨되어 제대로 돈벼락을 맞게 된다면 더욱 강한 자의식으로 더욱 자율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동안은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지위 수준에 도달하면 항상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도전들이 있게 마련이다. 지위에 사다리를 기어오르는 사람은 그저 달려가는 데만 최선을 다하는 토끼처럼 앞서 나간다. 그렇지만 언제나 목표 앞에는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변화할 수 없는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너무 많은 노력을 쏟아붓는다. 사회학자들은 그것을 쾌락의 쳇바퀴라고 표현한다. 우리는 그것을 밟아 돌리면서 즐거움을 느끼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지치게 되고 쳇바퀴는 멈춰 서게 된다. 슈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바닷물처럼 많이 마실수록 더욱 갈증이 나는 물건이다.